네, 그러면 간호사 취업 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이 널스케이프 커리어라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갔었거든요. 뭐 병원 그만두기 몇 달 전이나 병원 그만두고 나서도 뭐 몇 달 정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게 뭐 루트별로 보기에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루트 찾아보면서 간호사를 뭘 할지 한번 봤었는데, 취직을 하기 전에 이런 루트들을 다 보면서 내가 어떤 루트로 간호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생일 때 무조건 큰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뭐큰 병원에 가면 잘 된 거고, 뭐 떨어지면 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취업을 해보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병원을 간다고 해도 이렇게 금방 나올 수도 있는 병원이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병원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일을 하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 이런 거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관별로 있고, 직무별로 또 따로 있고, 지역별로, 그리고 근무 부서별로 이렇게 다 따로 나눠놨는데, 의료기관별로 한 번씩 볼게요. 병원급에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뭐 의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 전문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공고가 나 있지만, 이렇게 뭐 단기 근로자, 계약직 간호사 이렇게 뽑는 거 이외에는 이런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이 원하는 이런 과를, 근무 부서를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워낙 그 대학병원에는 그 간호사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신규 간호사들을 많이 뽑아놓고 웨이팅 시켜놓고 킵해놓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언제든지 인원 충원이 돼요. 그리고 뭐 금방 나가도 크게 상관이 없고 해서 근무 부서별로 생각을 해서, 뭐 본인이 신경외과를 가고 싶은데 뭐 서울대병원을 가고 싶다, 을지대병원을 가고 싶다 해서 을지대병원에 신경외과를 가겠다 라고 해도 신경외과 병동에 티오가 없으면 그쪽으로 배치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생각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런 근무 부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 가서 큰 데서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배우시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큰 병원을 가실 때는, 3차 병원을 가실 때는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내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내과, 외과 이 정도 구분, 아니면 특수파트로 해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가시는 게 더 정신건강상으로 편할 것 같아요.
뭐 면접 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느 파트로 가고 싶냐. 아니면 면접 아니고서 신규 간호사들이 다 같이 모이는 교육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교육 자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원티드 병동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썼을 때 뭐 혈액종양내과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뭐 혈액종양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쓰게 된다면 혈액종양내과 그 다음에 일반 내과 이렇게 적지는 마시고 뭐 가끔 가다가 뭐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이렇게 1, 2, 3순위를 다 같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다 똑같이. 그러면 뭐 혈액종양내과에서 더 좋아할 수 있지만 TO가 없으면 결국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1순위로 혈액종양내과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과, 그 다음에 다른 내과 쪽 파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심장내과나 이런 다른 파트에서 적으시는 게 더 혈액종양내과를 원하신다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 이후에도 뭐 내과 파트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막 여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해서도 그 부분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외과도 뭐 마찬가지고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TO가 없어서 이런 자리로 못 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 인력이 부족한 과들이라서 뽑으면 나가고 이러거든요. 저도 나갔지만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기피과 힘든 과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적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수술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종합병원까지만 하더라도 뭐 경쟁률이 높거나 뭐 산업이 아니고 간호사들이 많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고 뭐 근무도 좋고 해서 많이 몰리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3차 병원처럼 가기가 힘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합병원급만 해도 본인이 원하는 과를 골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성형외과나 흉부외과 이런 과를 말씀을 하시면 이제 최대한 그쪽으로 어레인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갈 거고 간호부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TO가 없으니까 성형외과는 지금 인원이 다 차서 안 되고 다른 과가 뭐 비슷한 과로 뭐 어레인지를 해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종합병원도 요즘에 되게 인력 부족이 심해가지고 뭐 좋은 병원, 뭐 복지가 좋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몰리는 병원은 상급 병원, 3차 병원급으로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그래도 종합병원급은 근무 부서를 골라가기에 그나마 편한 것 같아요. 그나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는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병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급 종합병원 뭐 무슨 대학교 병원 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병원에 가더라도 의원에 가더라도 본인이 만족하고 일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가가지고 맨날 울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일해가면서 돈도 벌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나 3차 병원, 대학병원이 뭐 이유로 봤을 때 다른 곳에 취직을 할 때 아니면 남들이
인식을 하기에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종합병원이나 의원급 병원 아니면 요양 한방병원, 전문병원을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가 있네요. 성형외과 아이디병원 수술실 간호사 PA, 요즘 PA가 논란이 많긴 한데 의사분들의 그런 인력 충원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PA 같은 간호사들이 업무를 뭔가 뛰어넘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가 그렇게 충원되지 않는 이상 PA는 그래도 계속 존재를 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PA 간호사, PA는 정확하게 PA는 아니지만 PA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거듭하겠지만 PA 간호사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척추 전문 병원, 이런 재활병원 이런 데서 전문 병원 간호사를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재활병원 이런데. 그렇고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술실이 많을 거예요. PA나 스크럽, 서큐 간호사나 그런 관리하는 회복실 마취과 쪽으로 해서 간호사들이 많을 거고, 병동 간호사도 있겠지만 거의 조무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난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 거의 수술실 위주로 뽑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력이 부족하죠. 여기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 다 이거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 킵, 이브닝 킵, 나이트 킵 이렇게 나눠서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요양병원은 보통 시골에 있고 도시에 있더라도 외곽지에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요양병원 이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워낙 어르신분들이 계시고 이제 호프가 좀 없으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터미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축축 처지는 경우가,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근무 여건상으로는 요양병원이 좋을 수 있지만 분위기상으로 좀 힘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분위기에서도 뭔가 밝게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워낙 다크해서 이런 다크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당직, 나이트 킵이 많네요. 데이 킵, 이브닝 킵도 여기도 있겠지만 한방병원에는 간호사가 그렇게 역할을 크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한방병원에 있다가 오신 분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수액을 넣는다던가 약을 바꾼다던가 하는 게 거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생일 자체가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 처방 자체가 뭔가 언터처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간호사들이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잖아요. 약학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뭐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간호사들이 뭐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편하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고 정말 한방적으로 알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자꾸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방병원이 대체로 일은 편하다고 들었어요. 역시 근데 뭐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시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좀 처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한번 한방병원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여도 뭐 3천만원 선, 3천에서 3,500만원 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보통 그래요. 이런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이런 루트 자체에서 거의 정해진 급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날 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에서 4,000 선. 나이트킵이 아무래도 연봉이 높은 편이죠. 뭐 연봉이 그래도 4,000이 넘을 수도 있어요. 요양병원 나이트킵 같은 경우에는 4,000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분위기가 처질 수 있다. 데이랑 이브킵의 경우에는 급여가 뭐 3천만 원 선으로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문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상근직 같은 경우 외래는 뭐 2천만 원 선이네요. 2천에서 3천만 원 선. 수술실로 갈수록 급여가 좀 더 세지는 것 같고 역시 나이트킵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이트킵은 거의 반은 일하고 반은 쉬는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면 15나이트하고 15오프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31일이면 뭐 번갈아 가면서 16나이트를 하고 15오프를 받는 경우가 있다던가 이렇게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또 다르게 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15번씩 나눠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이트킵의 장점은 환자들이 다 자고 이제 나이트킵이면 조용하고 급여가 높고 하다는 거고 대신 나이트킵은 뭐 그만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죠. 중간에 뭐 환자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부분을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되고 체크를 못할 경우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연봉이 4천에서 5천 사이. 보통 거의 한 3천 후반대에서 시작을 해서 기업병원,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이렇게 높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6천에 가깝다고도 들은 것 같아요. 5천에 가깝거나 이렇게 연봉이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종합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도 연봉이 좀 높은 편이죠. 종합병원도 그래도 큰 병원이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 뭐 3천 후반대에서 5천만 원 사이네요. 여기는 뭐 왜 6천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경력직이겠죠. 아무래도 신규 연봉 뭐 4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많네요. 3교대로 버티면서 힘든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부서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합병원도 이런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보이네요. 대신 상급 종합병원에 비해서 복지가 안 좋을 거예요. 오프수가 훨씬 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가시기 전에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